윤정혜는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68세, 평생을 한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낸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습니다. 그 손으로 수십 년간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아들 강민수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드세요. 며느리 최은영이 내민 차를 받아들며 정혜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한 것이 벌써 15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만 해도 민수에게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3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함께 살면 어머니도 편하고 좋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라. 민수의 말에 처음엔 기뻤습니다. 홀로 지내는 외로움도 덜고 손주들과도 함께 할 수 있으니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3달, 6달,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떨어졌는데 좀 담가 주실래요? 어머니, 오늘 애들 학원 데려다 주세요. 어머니,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 저녁 좀 부탁드릴게요. 정혜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그냥 쉬세요라던 은영의 말이 얼마나 빨리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집안일의 대부분이 그녀의 몫이 되었죠. 오늘도 아침부터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점심을 차려놓고 손주들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친구 강숙자와의 약속도 취소했어요. 손주들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정혜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이들 저녁 먹이고 재워주세요. 은영은 정혜의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마치 당연한 듯이 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용돈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식모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정혜는 문득 지난주 은영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사실 우리 애들 앞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될 거 미리 정리해두면 세금도 아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그것마저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고생을 했나? 정혜는 칼로 당근을 썰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칼질 소리가 더 커졌어요.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밝게 웃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아들은 언제부터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까요? 어머니, 저녁 준비됐어요? 민수는 정혜의 표정을 살피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조금만 기다려. 다 됐어. 정혜는 마지막 양념을 끝내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고 통화를 마친 그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회식이 있네요. 은영이랑 애들만 챙겨주세요. 정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민수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집에서 정혜는 식탁에 혼자 앉아 차가워진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밥이 씹히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등이 아파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려 다시 주워 담느라 허리를 다친 것 같았죠. 아이고. 정혜는 신음을 내뱉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지친 눈빛. 한때는 활기찼던 그 얼굴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감기 기운이 오늘따라 더 심했어요. 코가 막히고 목이 따가웠지만 정혜는 아픔을 참고 밥솥에 쌀을 씻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부엌으로 들어선 은영의 목소리에 정혜는 고개를 돌렸어요. 응, 방금 일어났어. 아침 금방 준비할게. 오늘 애들 도시락도 부탁드려요. 제가 급한 약속이 생겼거든요. 은영은 정혜의 창백한 안색도 알아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정혜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어머니, 감기 걸리셨어요? 부엌에 들어온 민수가 정혜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정혜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약이라도 드세요. 오늘 애들 학원 데려다 주셔야 하는데. 민수의 말에 정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괜찮아요? 라는 말 대신 학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정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약 먹고 나아질 거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민수와 은영은 각자의 일을 하러 나갔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죠. 정혜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열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쑤셨어요. 잠깐만 눈 좀 붙여야겠다. 정혜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꿈은 불안했어요. 꿈속에서 정혜는 끝없이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그 복도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머니, 어머니, 일어나세요. 정혜는 누군가의 외침에 눈을 떴습니다. 은영이 그녀의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애들 학원 시간이 지났잖아요. 정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아이들의 학원 시간이 이미 지났던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애들이 학원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고요.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겨우 알았잖아요. 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혜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어요. 몸이 아프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죠. 정말 미안해. 은영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이면 애들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혜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은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서서히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표정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 정혜는 힘겹게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지만 그녀는 묵묵히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순간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의 전화였죠. 어머니,
오늘은 은영이랑 외식하기로 했어요. 음식 해놓으셨으면 내일 드세요. 정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준비한 음식이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은 정혜는 탁자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음식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밤이 깊어진 시간, 정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어요. 오늘 하루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민수와 은영이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지난주 그들이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죠. 엄마가 점점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요양원 같은 곳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혜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고생했나? 정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달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찾아야 한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의 눈에는 오랜만에 결연한 빛이 돌아왔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젯밤의 결심이 아직도 가슴속에 선명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만 하며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녀의 눈빛을 달라지게 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어머니. 은영이 주방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영은 커피를 끓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가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해요. 3박 4일 일정이에요. 정혜는 순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가족여행이라니 자신도 함께 가는 걸까요?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곧 무너졌어요. 애들 방학이라 아이들과 함께 가려고요. 어머니는 집 좀 봐주시겠어요? 그 순간 정혜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역시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할 거예요. 은영은 환하게 웃으며 주방을 나갔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박 4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는 핸드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부동산인가요? 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급매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그녀는 이미 결정된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내딛고 있었어요. 네,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도 좋습니다. 빨리 처리되는 게 중요해요. 전화를 끊은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 그녀를 가볍게 만들었죠. 다음 날 정혜는 오랜 친구 강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70세의 숙자는 정혜와 달리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친구가 항상 부러웠습니다. 숙자야, 나 좀 만나자.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혜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뭐라고? 집을 팔아? 숙자의 놀란 목소리에 정혜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인생을 되찾고 싶어. 정혜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식모처럼 살아온 나날들,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까지. 숙자는 분노한 표정으로 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혜야, 내가 진작 이런 결심을 했어야 했어. 내가 도울게. 숙자의 지지에 정혜는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에 있는 작은 펜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숙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장기 투숙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새 출발을 하는 거야. 내가 평생 했던 요리 실력으로 작은 요리교실 같은 것도 열 수 있을 거야. 정혜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삶, 이제야 그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정혜는 서랍 속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이 제법 되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작지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이틀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은 탓에 빠르게 판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언제 가능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됩니다. 정혜는 운명의 장난 같은 일정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나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행 준비로 바빴기에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정혜는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챙겨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집이지만 그녀가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어요. 마지막 밤 정혜는 손주들의 방에 들어가 그들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란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정혜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분주하게 여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수는 차에 짐을 싣고 은영은 아이들의 옷차림을 확인했어요.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집 잘 부탁드려요. 은영은 정혜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민수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응, 잘 다녀와. 조심하고. 정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정혜는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부동산 중개인이 도착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집 열쇠를 넘기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속박했던 사슬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숙자야, 이제 간다. 정혜는 집 앞에서 기다리던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둘러보았어요.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했던 짧은 시간, 아들을 키워낸 긴 세월, 그리고 최근에 고통스러웠던 나날들까지 모든 기억이 이 공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 정혜는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집 등기부 등본과 함께 정성스럽게 적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내용이었죠. 이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안을 걸어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묘하게 경쾌하게 들렸어요. 마치 오랜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숙자가 환하게 웃으며 정혜를 맞이했습니다. 두 여성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숙자는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정혜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20대에 처음 서울에 올라와 식당 일을 시작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이 도시에서 보냈어요.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긴장되니? 숙자의 질문에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해방된 것 같아. 숙자야, 정말 고마워. 정혜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숙자가 없었다면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열어갈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체크인을 마치고 출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켜고 아들의 번호를 찾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번호도 마찬가지로 차단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과거와의 연결을 끊을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네. 두 사람은 나란히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정혜의 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마치 수십 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것처럼.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정혜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롭구나. 1시간 남짓의 비행 후 두 사람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섬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어요. 바다 냄새가 섞인 상쾌한 공기가 정혜의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기 있어. 저희 숙소로 가는 차예요. 숙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지인이 운영하는 펜션으로 향하는 길, 정혜는 창밖의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푸른 바다와 오름들, 그리고 한라산의 웅장한 자태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 새집이 될 거야.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기대감이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펜션에 도착한 두 사람은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숙자의 지인 김 여사는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저기 바다가 보이는 방을 준비해뒀어요. 장기 투숙하실 거라고 들었어요. 정혜는 방으로 들어서며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그녀를 반겼어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숙자의 질문에 정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짐을 풀고 펜션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제주도의 향토 음식이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할 일을 정해봐야겠어. 숙자가 말했습니다. 정혜는 생각에 잠겼어요. 요리 교실을 열고 싶어? 평생 해온 일이니까. 작게 시작해서 이곳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요리를 가르치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내가 홍보도 도와줄게.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혜의 눈빛은 오랜만에 반짝였어요. 새로운 꿈과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펜션으로 돌아온 정혜는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 위로 쏟아지는 별빛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이제야 내가 나로서 살아보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에서의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쯤 여행을 즐기고 있겠지요.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주할 텅 빈 집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는 없어. 정혜는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품에 안는 것처럼 두 팔을 크게 벌렸어요.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트렸습니다. 자유로움이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일찍 일어나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붉게 물든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도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이 자신이 선택한 삶의 첫날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서울로 눈을 돌려보면 강민수 가족의 제주도 여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날 해변에서 놀고 둘째 날 관광지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민수와 은영은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라도 한번 드려볼까? 저녁 식사 중 은영이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는 늘 혼자서도 잘 지내시잖아. 두 사람은 전화를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처럼의 휴가를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3박 4일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의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짐을 내리고 은영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모두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은영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어머니, 민수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이 사라졌어요.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든 민수는 안에 든 편지를 꺼냈어요. 단 한 문장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은 편지를 빼앗아 읽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그들의 눈에 가득했어요. 민수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단된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이럴 수가. 민수는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텅 빈 방이 그를 맞이했어요. 옷장은 비어 있었고 서랍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은 사라졌어요. 여보, 이거 봐요. 은영이 들고 온 것은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되어 있었어요. 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왜 이러셨을까?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충격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갔어? 아이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 그녀의 희생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우리가 어머니를 떠밀었던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침마다 차려진 밥상, 깨끗하게 정돈된 집, 그리고 항상 웃으며 맞아주던 어머니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은영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를 찾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틀 후 민수는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어머니의 친구들, 심지어 옛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정혜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숙자 씨라고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셨대요. 그분도 같이 사라지셨다고 하네요. 민수는 지친 목소리로 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집도 없고. 은영의 말에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들이 여행을 떠난 틈을 타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월세라도 구해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민수의 목소리에서 패배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없는 삶, 그것은 민수에게 처음 맞닥뜨리는 현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가족은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더 이상 넓은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은영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민수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날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어느 날 저녁 은영이 민수에게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제주도 할머니의 맛있는 요리 교실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블로그의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정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요리 교실을 운영하는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제주도로 가야겠어. 민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주도의 아침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바다 향기가 섞인 공기, 새들의 청명한 지저김, 그리고 느긋하게 흐르는 시간. 정혜는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작은 펜션 앞 정원에서 모닝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오늘의 일과를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10시부터 요리 교실이 있지. 정혜는 수첩을 펼쳐 확인했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한 달, 그녀는 펜션의 작은 주방을 빌려 요리 교실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숙자의 소개로 2~3명의 학생만 있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수강생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블로그까지 운영하며 제주 할머니의 맛있는 요리 교실이라는 작은 명성을 얻게 되었죠. 정혜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펜션 주인 김 여사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주방 좀 빌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덕분에 펜션 홍보도 되고 있어요. 손님들이 정혜 선생님 요리 교실 때문에 온다는 분들도 계세요. 정혜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어요. 서울에서는 당연시되던 그녀의 요리 실력이 이곳에서는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아직 안 일어났나 봐요. 아마 늦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어제 늦게까지 책을 읽더라고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유로움이 정혜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유로운 아침 대화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리교실을 준비하며 정혜는 가끔 서울에 있는 아들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집을 팔아버린 충격에서 벗어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내가 후회할 이유는 없어.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야. 10시가 되자 요리교실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제주도에 사는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오늘의 메뉴는 전통 된장찌개였습니다. 된장찌개의 비결은 바로 육수에 있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에 질 좋은 된장을 풀어야 깊은 맛이 나죠. 정혜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요리를 가르치는 동안 정혜는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정혜는 작은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이 요즘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바닷가 모래 위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혜야, 여기 있었구나. 숙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숙자는 정혜 옆에 앉아 바다를 함께 바라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냥 지난 날들이 생각나서. 정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숙자는 친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후회하는 거야? 아니, 후회는 없어. 그저 아이들이 가끔 생각나. 숙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같이 그림 교실에 가볼까? 해변에서 수채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대. 숙자의 제안에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좋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지. 다음 날 두 사람은 해변 근처의 그림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선 정혜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곧 그림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라산을 그녀만의 색으로 표현했죠. 와, 정혜 씨 처음 그리는 거 맞아요? 정말 감각이 있네요. 강사의 칭찬에 정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68세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취미가 또 늘었네. 숙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기쁨으로 가득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펜션으로 돌아온 정혜는 요리교실 블로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오늘 만든 된장찌개 레시피와 함께 자신의 그림 수업 경험도 글로 남겼어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숙자가 권해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일상과 요리 비법을 공유하는 일이 즐거웠어요. 내일은 제주 전통시장 구경을 가볼까 해. 정혜는 블로그에 내일의 계획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심정을 담은 짧은 글을 덧붙였어요. 이제야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늦게 찾은 자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던 정혜는 문득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달 전 차단해둔 아들의 번호를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리움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곧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그리고 정말로 독립된 자신의 삶을 단단히 세울 때까지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가는 시간. 그때 갑자기 펜션 주인 김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혜 선생님, 손님이 오셨어요. 정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요리교실에 등록하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은 안 되나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만남과 경험이 쌓이면서 그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지난 날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그는 어머니와의 재회를 상상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긴장되네요. 옆자리에 앉은 은영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기고 단둘이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펜션 주소를 향해 가는 길이었죠. 어머니가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한 번은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두 사람은 렌트카를 빌려 블로그에 나온 펜션 주소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민수의 마음은 너무 무거워 그것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기인 것 같아요. 은영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펜션이 보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쉼터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차를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준비됐어? 은영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펜션으로 걸어갔어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민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펜션 주인으로 보이는 그녀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숙박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윤정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펜션 주인은 잠시 두 사람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정혜 선생님 아들 되시나요? 닮았네요.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정혜 선생님은 지금 요리 교실을 하고 계세요. 저쪽 별채에서요. 따라오세요. 민수와 은영은 펜션 주인을 따라 정원을 가로질러 작은 별채로 향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민수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별채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수업이 거의 끝나가니까요. 펜션 주인은 두 사람을 정원의 벤치에 앉히고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창가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곳에서 어머니가 수강생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달라 보여요.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그녀의 미소는 전에 본 적 없이 환했습니다.
서울에서 늘 지쳐 보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행복해 보여. 민수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서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이제야 실감했어요. 그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별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모양이었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수강생이 나가고 어머니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정원에 서 있는 민수와 은영에게 향했어요. 한순간 정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영도 그 뒤를 조심스레 따랐어요. 어떻게 찾아왔니? 정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늦었죠? 민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난 이미 내 길을 찾았어.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정혜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미세한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어요. 들어오렴. 이야기할 것이 많겠구나. 정혜는 별채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주방이 딸린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라도 마실래? 정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익숙한 동작으로 차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집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차를 따르며 답했어요. 팔았어. 내 집이었으니 내가 팔 권리가 있었지.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연히 어머니 집이었죠. 저희가 그걸 잊고 살았어요. 정혜는 차를 테이블에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곧바로 쳐다보았어요. 왜 왔니?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가족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 적이 없다는 걸. 항상 어머니의 희생만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말을 들었구나. 네.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영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정혜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난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난 나로서 살고 싶어. 정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이전의 어머니라면 금세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의 어머니는 자신만의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해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여긴 어떠니? 내 새로운 삶이? 정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정혜는 창밖으로 빛나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해변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평온하면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머니가 여기서 요리교실을 하신다는 소식을 블로그에서 봤어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이곳 사람들이 내 요리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 정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했던 그 손길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혜 자신도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개월간 그녀는 철저히 과거와 단절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만의 단단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가끔은 연락하지. 하지만 다시 함께 살지는 않아. 정혜의 대답에 민수와 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희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없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거든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다면서? 네, 작은 곳이지만 저희끼리 잘 지내고 있어요. 은영이도 일을 시작했고요.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정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기. 은영이 무언가 꺼내려다 망설였습니다. 정혜는 기다렸어요. 사실 저희가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은영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두고 가신 사진들이에요. 저희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았습니다. 표지를 열자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고마워.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넘기며 추억에 잠겼어요. 민수가 아기였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흑백 사진 속에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머니, 손주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혜는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떠나올 때 잠든 손주들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키스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잘 지내니? 네,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특히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을 많이 그리워해요. 정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니, 무리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서울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상처와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하지만 언젠가는. 그녀의 대답에 민수와 은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할 줄 알았어요. 대신 너희가 가끔 제주도에 놀러 오는 건 어떠니? 아이들과 함께. 정혜의 제안에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음 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오겠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숙자가 들어왔어요. 정혜야, 내가 해변에서 조개를 주었는데. 어머, 손님이 오셨네? 숙자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와 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소개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야. 이쪽은 내 오랜 친구 강숙자. 숙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정혜가 얼마나 이 만남을 기다려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정혜가 가끔 이야기했어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지만 곧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숙자는 가져온 조개로 저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어요. 모처럼 온 가족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요리를 한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의무감이나 굴레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요리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혜가 만든 조개찜과 해산물 파스타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특히 민수는 오랜만에 맛보는 어머니의 손맛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요리는 역시 최고예요. 은영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정혜는 수줍게 웃었어요. 요리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기분 좋은 것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펜션 앞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바다 위로 쏟아지는 별빛이 아름다웠어요. 정혜와 민수는 조금 뒤처져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행복해.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의 행복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정혜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채웠어요. 문득 정혜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은 없어. 단지 내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은영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 세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니, 또 올게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은영이 정혜를 꼭 안았습니다. 정혜도 며느리를 안아주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정혜도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와야 해.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정혜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괜찮아? 곁에 선 숙자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두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혜는 발밑에 모래를 밟으며 생각했어요. 삶은 이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리고 그 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는 이제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고. 오늘 요리교실 준비해야 하지 않아? 숙자의 말에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제주 전통 음식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펜션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혜의 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어요. 그녀는 이제 희생이 아닌 선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찾아가고 있었죠. 바다를 바라보며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되었음을 느끼며 정혜는 오늘도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